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 투자와 주식으로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리츠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투자입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 은행 대출로 레버리지를 당기기 쉽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KB부동산 등의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전액은 아니지만 아파트 구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월세 수익이나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직접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월세 전세를 주지 않고 내가 직접 들어가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확실한 아파트 투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변 시세를 파악하기 쉽다. 아파트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 같은 사이트로 실거래가나 호가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 근처의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거나 직접 방문하여 시세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직접 관리한다. 내가 직접 관리를 하는 만큼 리모델링이나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으로 세입자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장을 가볼 수 있다. 내가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 주변 상권 및 교통, 교육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서 층간소음은 어떠한지, 물은 잘 나오는지, 보일러는 따뜻한지, 곰팡이는 안 피는지 등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단점으로는 첫 번째, 대출로 집을 샀다면 금리 인상이 부담될 수 있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했다면 나의 고정 지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시세가 오른다면 괜찮겠지만 떨어진다면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큰 목돈이 필요하다. 아파트 투자의 경우 서울의 경우 기본 10억 이상, 지방의 경우에도 몇 억이라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이는 5천원이라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리츠 투자에 비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복잡한 서류 처리를 직접 해야 한다. 보통 일반인의 경우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은행에서 대출, 집주인 계약, 전입을 하려면 전입신고 등등 복잡한 서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익숙하겠지만 초보자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입자와 직접 소통해야 한다. 만약 내가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집을 내어주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괜찮은 세입자를 만난다면 괜찮겠지만 까다로운 세입자를 만난다면 그 또한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기를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보통 아파트 매매의 경우 전월세 거래보다는 사기가 적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내가 직접 입지 여건을 분석해야 한다. 리츠의 경우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해당 리츠를 구매하면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알아서 해당 부동산을 운용해 주지만 내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가 다른 지역,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직접 투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리츠입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첫 번째,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리츠의 경우 대부분의 리츠가 5, 6천원 선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돈이 많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에게는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가 대신 관리를 해준다. 내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귀찮지는 않지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실제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개인이 구매하기 힘든 우량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도 어렵지만 리츠의 경우 적은 지분이지만 오피스,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등 일반적으로 구매하기 힘든 우량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들의 이야기인데요. 주식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리츠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당할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분산 투자를 하기 쉽다. 아파트의 경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분산 투자를 하기 어렵지만 리츠의 경우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금액으로 여러가지 리츠를 분산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단점입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를 당기기 어렵다. 아파트의 경우 내 소유로 표시되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쉽게 나오지만 리츠의 경우는 레버리지를 끌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리츠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리츠 건물들에 임장을 갈 수는 있지만 보통 리츠들의 경우 건물이 크거나 여러 지역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 상태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내가 직접 부동산을 운용하지 않는 만큼 부동산 투자회사의 수수료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이는 내가 부동산을 직접 관리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의 경우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가진 부동산의 의사결정을 남에게 맡겨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내가 가진 아파트를 언제 매입하고 매도할지 타이밍을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리츠의 경우 이러한 의사결정 권한을 모두 부동산 투자회사에 위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덜하다. 아파트의 경우 내가 직접 가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지만
리츠의 경우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아파트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파트는 영끌 비투라는 말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금 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리츠는 조금 수동적이지만 안정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은 어떠신가요? 어떠한 투자든 정답은 없기에 오늘도 현명한 투자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